10년째 건설되고 있는 칠곡 동명에서 군이 부계를 잇는 803 터널 공사가 공사비가 당초보다 30% 늘고 민원도 제기돼 올해 말 준공이 불투명합니다. 대구시는 서민 경제 보호 정책의 하나로 지방세 체납자에게 적용하는 전세보증금 압류 기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기사들이 노조 탄압을 주장하면서 석 달째 집회를 이어가는 등 사측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우남 소식, 밀양의 영남루가 3년 만에 국보 승격을 앞두고 있고 진주 촉성루도 국보 승격 움직임이 재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된 곳도 있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지역에는 30에서 많게는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50에서 많게는 100mm가량, 많은 곳은 1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장맛비와 함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대구에는 지난밤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 32도, 안동 29도 예상되고요. 또 2명 중 1명 정도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정오 무렵쯤에는 불쾌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칠곡 동명에서 군이 부계를 잇는 803 터널 공사가 착공 10년이 되도록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당초보다 30%가 늘었고 민원도 늘어서 올해 말 준공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칠곡 동명에서 군이 부계를 잇는 14.2km 지방도 공사가 10년째 진행 중입니다. 3.7km 2개 터널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현재는 주변 포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90%입니다. 당초보다 1년 9개월 늦은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시종점부의 교차로 공사와 터널 내부의 전기 기계 설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비는 1,800억 원에서 2,480여억 원으로 변경돼 당초보다 30% 이상 증액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공사 도중 하도급 업체의 부도와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예산 감소 등을 공사 지연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늦어진 가장 주된 이유는 경상북도가 도로 양끝 지점의 진입 방식을 신호등 형식에서 회전 교차로 형식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공사 막바지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수용 면적도 더 커지고 비용도 더 들어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지만 설계 초기에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수용한 것입니다. 회전교차로 보상 협의가 안 된 것을 최대한 군과 협의해가지고 보상 협의하여 12월 전에는 꼭 종될 수 있도록. 하지만 회전교차로 일부 구간에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이 진입로를 추가로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예상대로 올해 말 개통이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시민들의 전세 보증금을 압류하고 있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대구시는 압류 대상 전세 보증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압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상당수가 사업 실패 등 생계형 체납으로 추정되는데요. 대구시가 이들의 전세 보증금까지 압류하고 있어 가혹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재산을 조회해 임차 보증금이 2천만 원이 넘는 440여 명 중 1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임차 보증금을 압류했습니다. 절반 정도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이른바 생계형 체납으로 추정되는 만큼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구시는 압류 대상 전세 보증금 기준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보증금이 2천만 원만 넘으면
압류 대상이 됐는데 6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압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면 지방세를 나눠내거나 좀 늦춰서 낼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세입자, 소위 말해서 주거 약자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또 길게 두고 납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해묵은 숙제 중 하나인 권리금 문제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2년 전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가 법제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권리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아 대구시가 중재에 나선다는 겁니다. 법은 있는데 실제로 법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시에서 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담실하고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자체에는 지금 없는 형태입니다. 법만 있는 형편입니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실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경북 상주로 옮겨가기로 결정되면서 대구시 북구 동호동의 이전 터 개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확정지구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르면 33만여 제곱미터가 중점 개발 대상인데 칠곡 경북대병원 칠곡분원 확장을 위한 의료시설 용지, 경북대병원과 연계한 의료 연구 개발 용지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속한 개발 사업을 바라고 했지만 터 소유자이자 사업 시행 주체인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농업기술원 이전 시점이 2021년인 만큼 대구시와 협의해서 세부 시행 계획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서비스 센터는 자사 직영과 대리점식의 협력사로 나뉘는데요. 95% 이상이 협력사, 즉 하청업체입니다. 이 지역센터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삼성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노조 탄압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장맛비가 내리치는 주말 오전, 안동 삼성 서비스 센터 앞 56번째 집회가 열립니다. 장거리 등 각종 수당 미지급과 노조 탄압에 반발한 안동센터 노조원들로 지난 4월부터 주중 퇴근 이후와 주말 시간을 반납하고 거리로 나선 겁니다. 2013년 삼성 서비스 센터의 전국적인 노조 창립과 함께 안동도 노조가 생겼습니다. 주 7일에서 주 5일 근무로 바뀌고 콜 건수에 상관없는 기본급 체계가 생겼지만 그것도 잠시 노조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기본급이 생겼다 하지만 그 단협을 각 서비스센터 사장들은 지켜주질 않습니다. 지켜주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 수당 저 수당 다 빼먹는 겁니다. 영주센터 노조원들을 안동으로 발령하고 표적 감사로 인한 이단 징계 그리고 노조 탈퇴를 종용해 조합원이 43명에서 9명만 남았습니다. 5명은 견디다 못해 센터를 그만뒀습니다. 9명마저도 지금 최근에 표적 징계를 하고 기사가 일한 집에 팀장이 가서 조사를 하고 부실을 만들어서 노조가 있으면 그 사장이 협력사 사장이 원청이랑 1년에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당한 게 있겠죠. 노조는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고 수당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 진정한 상태지만 센터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멀리 나와 있거든요. 안동지청은 이달 중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포항 등 전국 4개의 삼성 서비스 센터 노조가 사측과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해수욕장은 여름 한철 장사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한철 장사가 아니라 1년 내내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계절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바다와 순백의 백사장이 8km나 맞닿아 있는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명사심리로 이름난 곳이지만 7, 8월 여름 한철만 반짝 비서객이 찾고 그 외의 기간은 썰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이곳에 국민 야영장이 생기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배를 형상화한 조형물 뒤로 코뿔소와 코끼리, 토끼 모양의 캠핑카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옆쪽에는 뒤쪽에는 이제 소나무 솔밭이 있어갖고 경치하고 장관입니다. 개장 한 달여 만에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6천여 명. 앞은 바다, 뒤는 소나무 숲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시설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입니다. 솔숲의 경치를 보고 탐복을 해가지고 지금 주중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전부 풀차입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캠핑카 설치가 여름에만 반짝하던 해수욕장을 바꿔놓은 겁니다. 최근 강원도 삼척 해변에 들어선 한 리조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리조트를 찾은 손님들은 지역의 맛집을 찾아 돈을 쓰고 바다가 보이는 사계절 워터파크는 1년 내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가진 명승지와 문화 콘텐츠를 잘 묶고 관광 자원화해야 1년 내내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영덕의 경우 종갓집이 잘 보존되어 있는 영해 괴시마을과 제주 올레길 못지않은 해파랑길, 통영 선술집보다 더 풍성하다는 영덕 읍내 먹거리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목적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해수장이 아닌 해변으로 해서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대게 중심의 단순 이미지에서 탈피해 관광 형태를 고급화, 체험화, 장기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의 가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높아질 겁니다. 편리한 숙박시설을 만들고 또 영덕의 특색 있는 관광지와 잘 연계한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영덕으로 몰려오게 될 겁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지역 출신이 당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이철우 국회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출마했고 청년 최고위원에는 황재철 경북도의원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2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발표합니다. 밀양 영남루가 3년 만에 국보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진주 촉성루도 국보로 승격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진주 촉성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인 밀양 영남루. 고려 말부터 650여 년에 걸친 역사 기록이 남아있고 현존하는 대표적인 관영 누각입니다. 본루를 중심으로 능파각과 침류각이 자리 잡은 현재 모습은 1844년 중건된 이후 그대로입니다. 현존하는 누각 가운데 국보급 문화재는 경회루 한 곳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영남루가 건축적으로 완결되고 건축미가 가장 뛰어난 누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보물 지정과 정부 수립 이후 국보로 지정됐지만 1962년 다시 보물로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3년 전 국보 승격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해 말 2번째 도전 끝에 국보 승격 최종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양쪽에 능파각, 침류각이 있어 딴 누각에 볼 수 없는 건축물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남루는 충분하게 국보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 현장 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뒤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보 승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주 촉성루의 국보 승격 움직임도 3년 만에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촉성루를 목조 건물 자체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감안하여 국보로 지정해 줄 것을. 밀양 영남루와 진주 촉성루의 국보 승격 여부에 지역민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꾸려서 신문을 만드는 섬마을이 있습니다. 섬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의 사연과 소소한 삶의 현장까지 알리는 소식지 같은 신문을 만드는 게 주민들의 꿈입니다. 목포 박영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육지에서 쾌속선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흑산도. 관광지인데다 부속섬이 10개나 딸려 있어 언제나 북적입니다.
항구에 도착한 어선에 올라 물건도 날라주고 안부도 묻는 어민. 상인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판매는 잘 되는지 묻는 이동사진관 운영자. 모두 주민들로 직접 만든 섬신문의 기자들입니다. 기사를 쓴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기사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요. 흑산도 주민들이 고향 섬 소식을 전하기 위해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부터입니다. 20여 명의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출자해 협동조합을 꾸렸고 직접 기자가 되어 2주에 한 차례씩 신문을 내고 있습니다. 출양 인사와 만화가, 학자 등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는 재능 기부가 잇따르면서 이제 유료 구독자도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석구석까지 알릴 수 있는 뭐 동네 소식지 같은 그런 일을 좀 관광 안내 책자 같은 뭐 그런 걸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민 기자들은 일상이 소재가 되고 평범한 이웃들이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오늘 또 섬마을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들은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을 월 단위로 계산하던 방식에서 일 단위로 바꾸고 가산요금 요율도 조정합니다. 그동안은 수도요금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인 2%의 가산금을 부과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체납 일수를 따져 체납액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 10만 원을 부과받고 2일을 체납할 경우 기존에는 2천 원의 연체 가산금을 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190원만 부과하면 됩니다. 상수도 사업본들은 상수도는 2%, 하수도는 3%인 가산금 요율은 3%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계약상 자살은 보험사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신질환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은 면책 제외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5민사단도 구성진 판사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A씨 유족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비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종이통장 발행도 사라지는 등 하반기부터는 각종 제도와 규정이 달라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신용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와 납부 연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60세 이상이거나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2020년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에 일정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가 늘었습니다. 자동차, 섬유 등에서 감소했지만 기계장비와 식료품 등에서 생산이 늘었고 출하가 줄면서 재고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가 줄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지역에는 30에서 많게는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침수와 산사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3호 태풍 남마돌은 타이완 타이베이 부근을 지나고 있고요. 내일쯤 제주도 부근까지 북상해 제주도 부근 해상과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8도로 지난밤 대구에 첫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은 30도, 상주 29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7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31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